강연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선발급 경주 김두영, 박민철, 김광호 27기 신인 선수들이 3명이나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급자들이죠. 정성훈하고 정혜건까지 나오고 있는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급 경주 신인 선수들하고 기존 강급자들끼리 신경전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인 선수는 항상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명저로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금요일 경주는 컨디션 누구도 모릅니다. 얼마만큼 훈련했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 점 때문에 다소 좀 선수들의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가볍게 배팅 전략 세워가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중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광호, 고재필, 정혜권, 박효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광호, 고재필, 정혜권, 박효진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김광훈, 정성훈, 정창권, 오정석 선수가 긴거리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파업 선수들이 파업 선수들이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광호가 빠른 시속으로 대열을 이끌면서 끝까지 선두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후미권 선수들은 김광호의 시속이 빠르다 보니까 막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한성, 이창재, 조영일, 김광진, 고재필, 기범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한성이 긴거리 인터벌 훈련을 나섰었고,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고재필의 반바퀴 젖히기로 대열을 가장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영일은 3, 4코너 젖히기로 두 번째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이길섭, 최수영, 정성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길섭이 3코너 지점까지는 빠르게 주도해 나갔고, 이후 시속을 줄였습니다.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두영하고 정혜권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혜권이 김두영을 반바퀴 젖히기로 넘어서면서 좋은 몸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경태, 박효진, 이광민, 허은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경태의 선행을 박효진이 반바퀴 젖히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박경태는 선행으로 두 번째로 결승선 통과를 했습니다. 이 허은혜는 시속이 빨랐는지 2코너 지점에서 마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광호하고 고재필, 정혜권, 박효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주부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한성하고 고재필은 비파업 쪽이고, 김상근은 파업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3번, 4번, 6번이 신경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한성 머리냐, 고재필 머리냐, 김상근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상근이 나이를 한두 살 먹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승부거래 상당히 짧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한성하고 고재필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야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재필의 뒷자리는 김상근이 밀착 막아나가면서 취입기에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한성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한성, 고재필 앞선에서 긁어버린다면 김상근이 한꺼번에 두 선수를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김상근이 서둘러서 견적을 펼쳐 나갈 것 같진 않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고재필이 아무래도 김상근보다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한성보다는 그래도 고재필이 경주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재필과 김상근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다 말씀드리면서, 이한성이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한성 머리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길섭하고 김두영의 경합 견주가 될 것 같습니다. 강급자 이길섭 직전에 결승전에서는 죽을 썼습니다. 반면 김두영 빠른 시속감 발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길섭과 김두영과 이길섭이 타협이냐 맞대결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길섭의 파업 연대가 있고 김두영의 파업 연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길섭보다는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선 젊은 김두영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 김두영의 파업 연대, 비파업 연대까지도 동반 입상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비교적 쉬운 편성을 배정받은 곽훈신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창전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임지춘과 전략적인 타협도 가능하기 때문에 곽훈신 중심으로 이변 가능성 크지 않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4경주 박진철이 분명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수에서 내려온 정성훈도 몸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박민철을 상대로 정성훈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민철의 연대가 지종하고 이우정이 있어요. 이들과 홈 맞춰 나간다면 정성훈이 이들 상대로 넘어서긴 좀 버거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정성훈이 박효진 말이 나간다면 이변 가능성도 엿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김광호하고 정혜권의 경합 견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혜권 떨고 내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혜권은 특성급에서도 활약해 나갔었던 실력자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광호 정도는 정혜권이 대기량만 발휘해 나간다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봐요. 반면 김광호가 김광민, 김광진하고 연합 펼쳐 나간다면 정혜권이 오히려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혜권의 선전하고 김광호의 선전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한경주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한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고재필하고 김상근의 경합인데, 여기에 이한성도 자력 능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고재필하고 이한성은 비파업 쪽이죠. 이한성도 비파업 쪽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재필과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김상근은 허은혜, 정성기, 이창재, 김성영 5명의 선수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나같이 김상근만 바라보는 선수들이죠. 김상근이 활약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고재필하고 이한성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김상근이 이들을 넘어서긴 좀 버거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재필이 7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시속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김상근도 예전에 김상근 자력 승부 갖췄었던 김상근은 아니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선행력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껏해봐 짧은 추입 저치기 정도는 짧은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지금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7이나 5-3이나 고만고만합니다. 전 이한성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고재필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더 낫다는 점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6번입니다. 4번하고 6번. 4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4번하고 6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6번 쌍복 견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고재필이 7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주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재필의 선행을 이한성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한성이 고재필 상대 직선 취입발 김상근도 불러드릴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이한성도 선전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한성도 노련합니다. 자력 능력도 가진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가면 버립니다. 3번하고 4번이라든지 3번하고 6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을 먼저 우선하고 싶어요. 일단 7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주드력 갖춘 고재필입니다. 이한성을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김상근이 3번, 4번이 앞뒤로 나란히 잡았을 때는 넘어서기 버거울 것 같아요. 4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면 이한성 머리입니다. 3번하고 4번 가능하죠. 3번하고 6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안에서 해답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3복승에선 헌해가 틈새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두용하고 이길섭의 맞대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두용
졸업 순위는 바닥권이긴 합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두영,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김용규가 있고 최영준이 있죠. 비파업적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길섭 입장에서는 조용이라고 최수영, 이상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두영이 이길섭을 달고 때린다면 직선에서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용규가 있고 최영준이 있기 때문에 이길섭 견제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가 타입이 아닌 맞대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래저래 이길섭이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몸싸움으로 이뤄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이라고 한다면 5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5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졸업순위는 바닥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성에서 류지열하고 담금질을 하고 있는 최대영, 김두영,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시되 물론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5번이 가게 된다면 최영준, 이길섭 견제 나가게 된다면 최영준이나 김용규하고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용규가 상황에 따라서 자치기 저치기까지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을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죠. 5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길섭이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 무리하게 때렸어요. 어중간하게 작전 펼쳐 나가다가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김두영을 상대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조용일이 1창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아요.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배제할 수 없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규가 라인 전환해 가지고 1번의 뒤를 쫓아가게 된다면 1번과 7번 정도는 아무래도 차선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5번과 1번 쌍복경 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5, 7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1, 3하고 1, 7 양분해서 김두영도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선에서 날아올 수 있는 김용규의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직전 회차 결승전 봐서는 이길섭 분명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27기 선수들과 정면 대결에서는 다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비교적 쉬운 편성을 배정받은 곽훈신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성급에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최종근하고 훈련하면서 곽훈신도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직전 결승전에서도 선전 펼쳐 나갔었던 곽훈신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파업 선수들과의 경합이기 때문에 곽훈신에게 딴지 걸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곽훈신이 직접적으로 힘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창권의 선행 을 곽훈신이 차분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기 때문에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이번 편성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 3번 쪽 3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아가서 살짝 잡아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과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것 같겠고, 문제는 정창권이 시속감이 썩 빠르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복이 상대가 상당히 심해요. 그 점 때문에 곽훈신이 가급적이면 지켜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만 지켜주지 못하고 넘어서게 된다면 임지춘이 발주자가 좋습니다. 타정부터 때리거나 아무래도 후미권 밀착 막혀 나간다면 6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으로 충분히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3하고 61 경주권, 63하고 61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회차 보유 중에 있기 때문에 곽훈신 중심으로 63하고 61 저배당을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중에서도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변이 발생된다면 3번의 선행을 4번 김무진이 받아갈 수 있죠. 77년생 동기생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임지춘을 활용 나가면서 정창권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자칫
자칫 곽훈신 고전하게 된다면 3번하고 1번이라든지 뭐 3번과 4번 정도는 배당 공략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곽훈신이 빠져야 배당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노려본다면 3일과 3, 4 정도는 가능한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쉽게 짜여졌어요. 지켜주면은 몰고 와서 지켜주면 6-3입니다. 넘어서면 6번, 1번 두 차권 안에서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이번 편성 경주의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27기 박민철이 과연 우세에서 내는 강급자 정성훈과 전략적인 타협을 펼쳐나가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정성훈보다는 이우정도 있고 지종호도 있어요. 비파업 라인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정성훈은 박효진의 기습팔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종필이라든지 오정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4대3 싸움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득점만 놓고 본다면 정성훈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앞선에서 힘을 써주는 선수가 있으면 직선에서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민철이 굳이 정성훈을 달지 않고 이유정과 호흡 맞춰 나가거나 1번하고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정성훈은 이들을 빼앗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경주의 키는 득점 높은 정성훈이 아니라, 강급자인 정성훈이 아니라 박민철을 정성훈이 막해 나갈 수 있느냐, 막해 나갔을 때 차까지 나올 수 있느냐, 취입까지 나올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알고 쏴도 쏘게 된다면 정성훈은 답답한 경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6번하고 7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 이번 편성 매우 기대되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7번 쪽에 6번, 7번 주력 승부 적극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보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우정이 끌어내거나 기습작전 펼쳐 나간다면은 박민철이 몰고 와서 잡겠다는 경주도 가능하죠. 오히려 동반 입상하게 된다면 박민철이 이우정을 달고 정성훈이 이우정의 몸싸움을 밀어내지 못했을 때는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파업 라인 쪽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6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효진의 선행을 정성훈이 막혀 나가고 오정석, 이종필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박민철이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우정을 믿다가 오히려 함께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효진도 요즘 들어서 나름 좋은 성적 거두고 있어요. 정성훈하고 또 82년생 동갑내기 친구이기 때문에 7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라든지 7번하고 5번 정도는 이번 편에서 비파업 라인 쪽으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번하고 2번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은 6번과 7번의 협공이 우선인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민철이 확실하게 욕심 부린다면 비파업 라인이죠. 3번을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광호가 컨디션이 확실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종을 낼 때도 과감한 작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우세에서 내려온 강급자 산전수전 다 겪은 정예권을 상대로 김광호가 버텨낼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광호 입장에서는 이광민하고 광진하고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파업 쪽 라인 형성을 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있고 정혜권 중심으로 이경태, 이규봉, 기범석은 또 비파업 라인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김광하고 정혜권이 타협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대결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광호가 과연 정혜권을 견제 나가면서 김광진, 이광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뭐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정혜권도 원체 노련합니다. 특선에서도 정상급 한동안 또 정상급까지 선전을 펼쳐 나갔었던 정혜권입니다. 우수해서 아쉽게 강급되긴 했습니다만, 뭐 경주운영만 놓고 본다면 선발급에선 최강자예요. 그 점 때문에 김광호가 때리면 빼앗아서 취입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뭐 못 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김강호도 시작하면 좋기 때문에 김강호가 김광진, 이광민을 달고 때리면 정혜권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정혜권이 비파업 쪽 선수 한 명 챙겨준다면 이규봉을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또 미사리 쪽에서 함께 오랫동안 훈련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3번과 4번, 물론 뭐 이규봉도 강급돼서 죽쓰면서 점수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혜권이 챙겨준다면야 몸싸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번과 4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위라고 3, 4 그 중에서도 3번, 1번 쪽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있죠.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이 정혜권이 김광호를 막혀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힘든 겨져 낼 수밖에 없어요. 김광호 입장에서는 김광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광민도 경주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상남하고 창원 B팀이죠. 창원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과 5번보다는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5번 달고 때려도 5번이 때리고 1번이 몰고 가도 충분히 협공 가능하기 때문에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파업 라인 쪽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6하고 1호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 잔뼈가 굵은 정혜권이 뺏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뺏는다면 직선 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수는 기본이죠. 이규봉도 정신 차려 집중을 발휘해 나간다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정신이 해이해졌는지 훈련이 부족한 건지 마크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챙겨준다면 쫓아가야죠. 3번, 4번 정도는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한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